안녕하세요. 소중한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라는 세금 폭탄 항상 고민되시죠?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되겠지 생각하셨다간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공제 등 고마운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방법들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비결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활비와 교육비입니다. 부모가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나 식비를 매달 지원하거나 할아버지가 손주의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서 대학교에 직접 납부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적과 사용입니다. 반드시 그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만약 몇 년치 생활비나 대학교 4년치 등록금이라며 목돈을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 목적을 벗어난 증여로 보아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아껴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절이나 생일, 결혼식 때 주고받는 용돈이나 축하금도 원칙은 증여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법에서 얼마까지라고 정확히 정해놓진 않았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나이, 소득 등을 따져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대학생 손주에게 추석 용돈 30만 원을 주시는 건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소득 없는 아버지가 직장인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3천만 원을 이체한다면 이건 상식을 벗어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와 달리 정식으로 증여하되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10년입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롭게 리셋됩니다. 얼마까지 공제될까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10년간 합쳐서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10년 주기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슈퍼 찬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혼인 출산 추가 공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딸에게 아버지가 신혼집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도 기본 공제 5천만 원 더하기 혼인 공제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합니다. 성공적인 절세를 위한 3가지 수칙입니다. 첫째, 증빙 자료는 철저히 보관하세요.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계좌 이체 내역, 등록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입니다. 둘째, 세대 생략 할증을 조심하세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30% 할증됩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서 계획하세요. 셋째,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는 타이밍과 계획이 전부입니다. 오늘 정보가 현명한 자산 이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